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크레오신 같은 그런 바르는 약으로 덧나지 않게 해주시는데, 모낭충은 주로 야행성, 밤에 번식한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피부장벽 전도사 레지나입니다. 우리 벌써 10일강입니다. 너무 대단합니다. 정말 여기까지 와주신 우리 자기님들께 박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모공과 피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관리법 배워봤어요. 우리 모공은 관처럼 되어 있고 털 구멍, 털이 있는 곳인데 피지 세밀한 게 주렁주렁 붙어 있어서 이게 많이 나오는 사람은 지성 피부, 이게 조금 나오는 사람은 건성 피부. 이건 타고나는 거. 주렁주렁 달려서 피지가 많이 나오는 분들은 반이 커져서 모공이 커지고, 또 건성 피부는 얘가 조금 나오니까 모공이 작고, 원활하게 나오면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 피지가 나오는데 피지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막히는 거지. 이 안에서 저류가 됩니다. 피지가 여기 밑에서는 액체 상태다가 위로 올라올수록 온도가 낮아지니까 얘가 고체처럼 굳어요. 근데 여기에 C 아크네균이라는 균이 쭉 와서 여기에 탁 붙어요. 그게 바로 염증, 여드름,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 트러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여드름, 요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쪽은 피지량이 많아서, 그 나머지는요, 피지가 아닌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는 걸 말해요. 물론 겹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다르게 접근을 해주셔야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어요. 이 여드름 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있죠? 10대, 20대 사춘기 여드름이 생각이 날 거예요. 성호르몬 발달하게 되면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모공이 발달하고 피지가 많아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염증이 생기고 여드름이 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우리 몸의 변화입니다. 처음에 여드름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는지 아세요? 이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생들은 보면 여기에 뭐가 많이 났을 거예요. 쭉쭉쭉쭉 이게 코 볼을 타고 내려옵니다. 30대, 40대가 되면 더 내려가서 턱에 분포해 있고요. 우리 아이들 청소년 여드름은 이마와 볼에 많이 분포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바로 피부과를 달려가세요. 사실 이 10대 때 우리 아이들 여드름 나는 거는요, 원인이 오직 한 가지예요. 피지 과다 분비. 이게 바로 원인이기 때문에 어릴 때 빠르게 피부과에서 관리만 조금 잘 받아도 이런 흉터가 많이 안 생길 수 있는데, 진짜 나중에 돈을 많이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노력도 아낄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홈케어로 이렇게 너무 하지 마시고 적당히 피부과를 가서 관리를 받는 거를 적극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피부과에서 어떤 치료, 어떤 관리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굉장히 심플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각질 제거편에서 배웠던 그 각질 제거, 아하, 바하, 파하, 이런 성분들로 화학적으로 살짝 녹여주는 이 스케일링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피지가 꽉 차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농이라고 하거든요. 배농을 해줘야 돼요. 구멍을 콕 해가지고 살짝 자극 없이 나올 수 있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집에서 하게 되면 거의 200% 흉터, 모공, 색소 침착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가 장벽에 손상 없이 얘만 살짝 빼주는 거, 이 배농만 잘해도요, 여드름이 심해지지 않아요. 세 번째는 이제 염증이잖아요. 염증 많은 친구들은 또 아마 염증 주사를 놔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약을 처방 받으실 거예요. 크레오신 같은 그런 바르는 약으로 덧나지 않게 해주시는데, 사실 이 약이 조금 피부를 건조시킬 수 있어요. 약한 피부를 타고난 아이들은 피부 장벽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처방받은 약을 바르고서는 또 보습을 촘촘하게 잘 해주시면 여드름은 덧나지 않게 잘 관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는 먹는 약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당연히 못 먹겠죠.
있지만 한 고등학생 아이들은 이제 약을 조금씩 먹으면서 이 피지량 자체를 줄이는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쨌거나 먹는 약이기 때문에 피부과 원장님과 정말 상담하셔가지고 꼭 필요할 때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우리 뭐 이런 약 먹으면 뭐 어떻게 된다더라, 안 좋다더라, 카더라가 너무 많아요. 부작용은 타이레놀도 부작용 있잖아요.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거나 하실 건 없고요. 오남용만 안 하면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오남용을 하면 효과는커녕 오히려 피부를 더 망가지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 아빠가 정말 체크를 해서 챙겨주고 관리를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여드름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아이들의 세안법을 교육하는 건데요. 저는 어릴 때 세안을 어떻게 하는지 배운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때 세안이 안 됐던 게 그게 주범이었던 것 같아요. 세안 어떻게 하는지는 아시죠? 아침에는 젤 클렌저로 거품을 얼굴에 샥 올려서 이마 여기랑 여기 잘 어프어프 해주기. 저녁 세안은 우리 아이들 밀크 클렌저 1분 동안 롤링하는 거를 잘 가르쳐 주세요. 유화하는 것까지 알려주시고 역시 2차 세안제인 젤 클렌저로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헹궈주시는 거. 완벽한 여드름 피부 세안법이에요. 근데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메이크업도 많이 하죠. 너무너무 커버력이 높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선크림 쓸까요? 선크림 안 쓰잖아. 선크림 안 쓰고 메이크업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모공에 다 끼어서 모공 다 막힌다 그랬죠. 10대부터 그게 반복이 되면 20대 들어가면 아마 완전 무너져서 난리가 날 거예요. 메이크업 해야 된다면 촉촉하고 커버력 안 높은 걸로 유도를 해주시고요. 반드시 선크림을 조금이라도 바르게 엄마가 진짜 많이 노력해주세요. 또 있어. 우리 애들 앞머리 다 내리잖아요. 앞머리 유분 많죠. 샴푸 같은 거 잔여물들 남아있죠. 이러니까 얘가 이마에 닿으면서 여드름을 유발해요. 진짜로. 그래서 앞머리 좀 까도록 아이들한테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이제 스킨케어입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은요, 피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심플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드름 제품은 특히 에탄올, 알코올이 좀 고함량이에요. 조금 들어간 거는 괜찮아요. 많이 들어가면 이게 휘발돼가지고 피부를 바싹 마르게 해요. 자극이 많을 수 있어가지고 여드름 제품은 성분을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요. 우리 여드름 피부에 제일 좋은 거는 피부 장벽 성분이랑 히알루론산이 좀 들어간 거, 이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사실 여드름이 조금씩 나는 친구들은요, 맞는 기초를 쓰면 좀 더 이 피지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나 이제 여드름이 많은 친구들 있죠. 진짜 피지량이 너무 많은 친구는 조금의 오일도 너무 투머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맞는 기초 쓰지 말고 오일 없는 그냥 히알루론산 저분자 토너 요거만 2-3번 정도 해주는 걸로, 그리고 나서 이제 가벼운 에센스 이런 것들로 샥 발라주면요 딱 좋아요. 우리 아이들은 노화가 아직 시작도 안 됐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다들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심플하게 이 정도만 잘 해주면 우리 아이들 여드름 관리 잘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약간의 각질 제거, 피지 관리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어른들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하, 바하, 파하 이런 성분들로 스킨팩 해가지고 살짝 붙여서 녹여낸 다음에 살짝만 해주는 거, 요거를 좀 가르쳐 주시고, 나는 이거 너무 어렵다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피부과 갔을 때 어차피 스케일링 해주거든요. 그때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10대, 20대 청춘들의 여드름 관리법이었습니다. 문제는 성인 여드름입니다. 나 아직도 여드름 난다 하시는 우리 어른이들 다 오세요. 네, 성인 여드름은 원인도 조금 더 복합적이고 성인 여드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지금부터 그거 구분하는 거 같이 살펴볼게요. 여드름은 일단 피지가 많아야 되고 그게 올라가다가 막혀야 되고 그 다음에 아크네균이 붙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3가지가 다 만족을 해야 성인 여드름이 되는 건데, 내가 지금 뭐가 계속 난다면 이 3가지를 한번 조절해 보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피지가 나와야 되는데 막혀서 저류된다라 그랬잖아요. 왜 막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정말 많은데요. 너무 수십 가지가 돼서 이거를 다 얘기해드려야겠죠? 네. 저류되는 거는요, 내 피부에 자극을 많이 줘야 돼요. 피부는 자극받으면 뭐 한다 그랬죠? 그쵸. 피지를 꽉 뿜어낸다 그랬죠.
그리고 크림 제품 또는 멀티밤 제품, 아이크림 제품 요런 애들 있죠. 꾸덕한 애들. 거기에는 이제 쉐어버터라던가 왁스라던가 보습을 밀폐를 시켜서 정말 모공을 막는 제품들이잖아요. 무분별하게 성분 안 보고 막 쓰게 되면 지성 피부 입장에서는 그런 거는 정말 모공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선크림을 안 바르는 거. 선크림 안 바르면 모공이 막혀요. 햇빛보다 더 피부 진피를 완전 파괴시키는 건 없대요. 콜라겐을 다 파괴시키니까 제 기능을 못하죠. 그러니까 피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선크림을 안 바르고 쿠션, 파운데이션, 베이스 이런 제품을 바르게 되면요. 이 접착제들이 다 껴가지고 안 빠진대요. 수면이 방해를 받고 11시부터 자지 않으면 정말 이 피부 재생시켜주는 그런 호르몬들 안 나온대요. 먹는 거. 우리 같은 지성인들은 음식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 우리 피부를 모공을 막고 절유시켜요. 절유가 된 다음에 여기에 아크네균이 딱 붙는다 그랬죠. 여드름균은요, 손으로 얼굴을 만지면 무조건 감염이 됩니다. 베개 커버, 면도할 때도 감염이 됩니다. 짜면 당연히 더 감염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만지는 모든 행위, 아크네균이 딱 붙으니까 곰거나 화농성 이런 게 되는 거죠. 성인 여드름이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게 정말 피지량이 많은 것 플러스 나쁜 생활 습관 플러스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는 습관들이 다 합해져가지고 성인 여드름으로 나타나는 거라 가지고 그냥 진짜 요거 하나 뭐 피지량 개선, 뭐 각질 제거 이거 한다고 되지 않아요. 제가 정말 지성인으로서 다 못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너무 처음부터 다 욕심내지 말고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되기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희망이 되어드릴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한번 진짜로 해봐요. 성인 여드름이 나는 우리 지성인 분들, 주로 지성 피부 쪽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피지량이 많아야 되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솔루션을 드리면요. 먼저 피지량을 줄이는 거. 이 피지량 줄이는 거는 피지 조절제, 약을 먹어서 피지를 줄일 수도 있고요. 뭐 아그네스 같은 레이저로 피지선을 파괴해가지고 피지량을 진짜로 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성인 여드름도 이제 농이 차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주기적으로 피부과 가서 배농을 해주세요 하면 아마 그 해야 되는 거를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각질 제거, 피지 녹이는 거 그런 거 우리 배웠던 거 그대로 녹여주시고 속건조 잘 잡게 보습을 맞는 기초 앰플 크림으로 착착착 잘 해주시고 아침에 젤 클렌저, 밤에는 밀크 클렌저, 자세안으로는 젤 클렌저 이렇게 잘 해주시면서 이제 이런 분들은 가끔씩 오일 클렌저로 딥클렌징을 또 해주셔야 되죠. 이렇게 장벽 세안, 피부에 좋은 세안을 하려면 메이크업은 연해야 되고요. 선크림은 필수입니다. 무기자차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여드름 있고 염증 있는 분들은 유기자차가 오히려 이 염증을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무기자차로 꼭 써주시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잠을 잘 못 자면요. 피지가 진짜 이만큼 많아져요. 하루만 그래도 그렇게 피지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잠을 일찍 자고요. 많이 자야 됩니다. 너무 더운 여름에 나가서 막 있는 거 안 좋고요. 여자분들은 이 생리와 턴오버 이런 것 때문에 2주는 예쁘고 2주는 조금 그렇다. 솔루션이라고 하더니 언니 왜 잔소리해요? 귀에서 피 나겠어요?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다 지키는 분들만 성인 여드름이 없어질지어다. 자, 근데 또 성인 여드름에 되게 재미있는 특성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이마랑 볼 쪽에 막 여드름이 전반적으로 나잖아요. 근데 어른들, 성인들은 주로 턱 이렇게 하관 쪽에 많이 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 턱에 난다, 뭐 자궁이 안 좋다, 위장관이 안 좋다. 근데 사실 그 의학적 근거는 거의 없다고 하고요. 이제 나이가 들면 한머리 되잖아요. 빵빵할 때보다는 여기 사이사이에 잔주름도 생기면서 끼기가 너무너무 쉽게 얼굴 구조가 바뀐대요. 우리 성인이 되면 모두가. 피부과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피부과 이제 레이저 토닝을 하잖아요. 하관 쪽에서 토닝할 때 타닥타닥 그런 소리, 그 소리가 뭐냐면 메이크업 제품이 모공에 끼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안을 하고 왔더라도 여기서 타닥타닥 다
튄대요. 다 남아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정말 세안제 잘 신경 쓰고 세안 방법 신경 쓰고 요거 잘 하셨던 분들은 깨끗해졌어요 하시는 후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남자분들 면도하는 그 부위에 뭐가 잘 나요? 일단 피지량이 좀 많은 부위이기도 하고요. 면도 칼이 자극이 되게 많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면도 날을 남자분들이 잘 안 갈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갈아야 돼요. 만약에 여드름이 심하신 분들은 더 자주 갈아야 돼요. 아예 레이저로 제모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피지량이 많았을 때 생기는 여드름, 아이들, 성인 여드름까지 우리가 다뤄봤어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요, 다른 원인들,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원인들 때문에 예를 들어 모낭충, 접촉성 피부염, 지루성 주사 피부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는데 지금부터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모낭충 때문에 생기는 모낭충염 이런 것과 또 주사 피부염 이런 것도 있어요. 얼굴이 어떻게 되냐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얼굴이 늘 붉어져 있다. 두 번째, 혈관이 많이 확장이 되어 있대요. 피지 때문에 생긴 여드름은 혈관 확장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모낭충염으로 인한 주사 피부염 이런 것들은 혈관이 굉장히 확장이 되어 있대요. 세 번째는 그 혈관이 확장된 위에 뭔가 염증성, 뭔가 여드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 것들이 진물도 나면서 되어 있다는. 네 번째, 이거 진짜 공감할 건데 밤만 되면 주로 가려움과 벌레 기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유는 여러분 모낭충은 주로 야행성, 그러니까 밤에 번식한대. 어디서? 우리 모공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안 자고 있으면 그거를 너무나 느껴서 막 가려워 이러면서 막 만지고 막 빨개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자는 거 너무 중요하고. 다섯 번째는 모낭충은요 여러분 눈 여기에도 되게 잘 산대요. 주로 다래끼라던가 눈 충혈이 잘 되는 분들은 그러니까 모낭충 때문이다 라는 그런 소견을 받으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얼굴의 모낭충은 거의 인류의 99.8%가 다 모낭충이 있대요. 우리 몸에 살기는 하지만 우리 피부와 공생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피부에 또 많은 미생물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또 잡아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 피부를 또 건강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것들이 갑자기 번식을 팍 해가지고 갑자기 양이 막 많아졌을 때 그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어떤 이유는 뭔지 알겠죠? 이제 말 안 해도 빠르게 지나가 주세요 여러분. 여기 슉 빠르게 자극을 받아서 이 피지량이 많다 보니까 모낭충 밥이 많다 보니까 모낭충이 좀 번식하기가 쉬운 환경이 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모낭충은 여러분 모공 속에 살잖아요. 근데 얘네가 여기서 이렇게 가거나 여기서 막 이렇게 가는 건 어떻게 가냐, 그거는 다 내가 손으로 만졌기 때문에. 만진 거 여기 만지고 하면 모낭충이 내 손을 타고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짜거나 만지지 말 것. 좀 모낭충이 심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뭐 피지 관리해서 될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병원 가서 약 먹고 치료하고 그러면서 집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피부 장벽 관리 하시면 무조건 좋아져요. 이제는 좀 모낭충으로 인한 주사 피부염 요 얘기를 해보자면, 주사 피부염은 사실 피부 자체가 만성 염증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해결 방법, 치료 방법도 정확히 나와 있진 않대요. 복합적으로 확장되어 있고 진물이 나고 붉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주사 피부염이라고 하잖아요. 모공의 면역 상태가 굉장히 좋지 못해서 모낭충이 확 생겼다가 또 괜찮았다가 확 생겼다가 이렇게 되기가 쉽대요. 모낭충 관리하는 게 또 주사 피부염 관리고 주사 피부염 관리하는 게 또 모낭충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서 두 가지를 조금 연결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주사 피부염, 아토피, 모낭충염 요거는 사실 완치가 어렵고요. 그냥 잘 데리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힘내서 관리해봐요.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인드셋, 마음에 대한 거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당장 좋아져야 돼 하면 과하게 하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편도체가 막 활성화돼가지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멀리 조금 떨어져서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정말 근본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들, 행동들을 하는 거라면 여러분은 무조건 우상향합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피부 좋아지려고 이걸 하셨지만 결국 우리가 오래 함께 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너무 단단하고 예쁘고 그렇게 변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시 피부가 좋아지고 선순환을 여러분도 꼭 진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정말 그냥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 너무 힘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